과학기술 강군 육성과 AI 인재 역량 강화를 위하여 2026년까지 과학기술 강군을 주도할 군 전문 인력 1,000명, 산업계에서 활약할 디지털 인재 5만 명 양성을 목표로 민관군 산학연 모두가 함께하는 군장병 AI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사업.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 군장병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를 위해 매진하는 우리 군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군 장병 AI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사업 추진에 대해 얘기 나눌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직접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방부 지능정보화 정책관 박남희입니다. 저는 국방부에서 AI 소프트웨어 정책 담당,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국방망과 같은 네트워크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국방 ICT 지원단을 맡고 있는 박준범입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의 AI를 책임지고 있는 클로바에서 네이버의 미래를 위한 중장기 선행 연구 기술을 팀인 AI랩을 리딩하고 있는 하정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지능정보화, 이젠 지능정보화 시대가 됐습니다. 지능정보화랑 디지털 정책을 연구하고 있는 심승배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첨단 과학기술 강군 건설을 위해서 우리 군의 인공지능 AI 체계 발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박남희 국장님은 직함을요, 지능정보화 정책관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예, 지금 분초를 아껴가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네, 국장님, 국방 AI 이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네, 이미 이제 일반 민간인들도 AI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또 우리 생활에서도 AI 기술을 쓴 그런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군도 이렇게 민간의 기술과 연계해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AI 기술이 사물을 인식하는 기술부터 또 무엇을 이렇게 판단하는 기술로 그리고 이제 결심하는 체계로 가듯이 저희도 이제 그 단계에 맞춰서 3단계로 국방 AI 발전 모델을 이제 저희가 수립을 했고요. 네. 그래서 1단계는 감시정찰 체계, 2단계는 전투 체계, 3단계는 지휘 통제 체계로 확대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가장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메인 중점 과제로 생각하는 게 우리의 노력이 집중돼야 되겠다. 그래서 AI 센터를 각 분산돼서 하고 있는 업무들을 좀 종합해가지고 AI 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제 중점 과제입니다. 네. 그거에 이제 많은 힘을 실어서 가고 있고 앞으로 여러 가지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나 R&D 이런 분야에서도 AI를 확대해 나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직함도 지능정보화 정책관으로 변경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AI 센터는 먼저 곧 시작이 될까요? 언제쯤 네네네.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그렇게 조직을 만든다는 게 네. 사실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희가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법도 좀 개정하고 예. 체계적으로 가기 위해서 그 센터는 지금 이제 올해 이제 준비 기간을 거치고 내년에는 센터를 하기 위한 추진단을 먼저 만들고 24년도에 센터를 이제 설립할 계획입니다. 네. 네네. 그래서일까요? 얼마 전에 국방부와 과기정통부가 아주 함께했던 행사,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군 장병 AI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비전 선포식입니다. 네네. 이게 어떤 행사였는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작년부터 이제 저희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과기정통부랑 인재 양성을 한번 같이 해보자, 으쌰으쌰 하는 그런 네.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예산을 받아서 올해는 지금 육사단에서 비전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비전 선포식에는 간부 교육을 담당하는 대학교와 또 ICT 기업을 담당하는 전문 여러 기업들이 이제 같이 참여를 해서 우리가 이제 같이 민관군이 과기부 장관님도 이제 오셨거든요. 네. 그래서 민관군이 같이 이런 거를 협력하고 앞으로 잘 해보자라는 이런 다짐을 하는 그런 선포식을 장병과 장병 부모님들과 이렇게 좀 가졌습니다. 네. 네네. 부모님들도 초청이 됐었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국방 AI 인재 양성을 위해서 큰 발걸음을 내딛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현장을 이끄시는 분이 아무래도 단장님이 아니실까 싶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먼저 국방 IT 지원단이 생소하실 텐데요. 그 작년 과기부하고 국방부가 부처 협업을 통해서 저희 단을 신설을 했습니다. 목적은 민간의 우수한 ICT 기술을 국방 분야에 좀 원활하게 좀 도입하기 위한 게 목적이고요. 저희 국방 ICT 지원단은 ICT에 대한 R&D 그리고 군 인재 양성 그리고 국방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서포트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현재 우리나라가 그 디지털 변환기에 있어서 그 소프트웨어 AI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인력의 필요성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단에서는 그 관련된 것들을 좀 인력 양성을 하기 위해서 군장병 AI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사업을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사업은 총 2개 트랙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현재 그 군이 이제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을 하지만 주요 직위에 계신 분들이 관련 전문성이 그다지 높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직위에 계신 분들을 저희가 전문성 있게 좀 끌어올리는 거. 또 하나는 그 전 장병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서 국가가 필요로 하는 산업 역군을 좀 키우는 거 2가지로 잡았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향후 5년까지 군 장교는 전문 인력 1,000명 그리고 산업 예비 인력은 총 5만 명 이렇게 양성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에 군장병 AI 그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사업에 국내에 정말 유수한 IT 기업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라고 들었습니다. 네이버도 지금 참여를 했는데 그 소장님이 90점 역할을 하고 계시다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사실 워낙 많은 분들이 실제적으로 도와주고 계시고 이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90점이라고 표현을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표현인 것 같고요. AI 소프트웨어 교육이란 것도 일종의 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특히 소프트웨어니까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어떤 내용을 이런 군장병들에게 교육을 혹은 가르쳐야 될 것인가 이런 커리큘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회사가 국방부나 과기부와 함께 협업을 해야 되는 분야이다 보니 이런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일들도 중요하죠. 그래서 실제 국방부, 과기부와 계속 커뮤니케이션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인프라 관점에서는 저희 클라우드나 저희 네이버 브라우저인 웨일 이쪽 분들이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계시죠. 그리고 어떤 컨텐츠나 커리큘럼 관점에서는 저희 네이버의 커넥트 재단, 저희 클로바나 AI랩에 있는 AI 연구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계시고요. 저는 이제 그 분들이 훨씬 더 잘 하실 수 있도록 약간 조율하는 혹은 채널 역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역할 하시네요. 90점이 맞는데요. 그러니까. 90점이라고 하면 조금 부담스러워서. 네. 감사합니다. 네. 첨단 과학기술 강군을 선도하기 위해서 군 전문 인력 1,000명 그리고 전역 이후에 산업계에서 활약할 디지털 인재 양성 5만 명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업 대한민국의 미래이면서요. 우리 군의 미래가 걸린 정말 중대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박사님 좀 더 부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군에도 이게 디지털 인재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또 전쟁의 양상이 이제는 디지털 전쟁 이런 형태로 해서 디지털 기술 기반으로 전쟁을 하는 시대가 지금 된 것 같습니다. 네. 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전문 역량을 갖춘 우리 군의 인력들이 그 전쟁에 대비하고 준비하고 최종적으로는 승리를 해야 우리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군 내부적으로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그들이 군의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의미 있다고 네. 생각을 하고요. 군 외부 관점에서는 저희 장병들이 군 내에서 이 AI에 대한 그런 이해도 지식을 학습하고 나가서 사회나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효과가 있을 거다. 이 사업 자체가 큰 기대치도 높고 큰 효과를 나중에 발휘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군대 갔다 오면 코딩 잘하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군 복무 중에 우리 장병들이나 입대를 앞둔 청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그 사항이고 저 코딩만 잘하면 저 재입대 합니다. 진짜입니다. 단장님, 현장에서 어떤 걸 배우는 겁니까?
일단은 그 사회자님께서도 예상을 하시겠지만 네네. 군 장병들이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준이 굉장히 격차가 다양할 겁니다. 아, 그럼요. 예. 예, 학교에서 관련 학문을 하다가 오신 분도 계실 테고 혹은 관련 업계에서 일하다 오신 분도 계실 테고 혹은 코딩이나 소프트웨어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저희가 다 전문가로 만들어 드릴 수 있다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기초 지식이 있고 저기 사회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은 저희가 보다 상당한 전문가로 이번 교육을 통해서 좀 역량을 좀 강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들고 아예 지식이 없는 분들도 저희가 소양교육 같은 기초교육은 좀 그 함양을 시켜서 뭔가 좀 그 기초 지식을 좀 넣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기초 지식 정도 받으면 되겠다. 네. 다시 입대하셔가지고요. 예, 사실 우리나라가 이 정보통신 분야의 인프라가 아주 잘 갖춰진 네.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뭐 외국 나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나가면 아유 컴퓨터도 느려, 인터넷 통신망도 느려, 속이 터질 때가 있어요. 맞아요. 예. 네. 소장님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군 장병의 AI 소프트웨어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제가 98군번 육군병장 만기제대입니다. 예. 근데 99년부터 이미 저는 지방 사단에 있는 대대급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었어요. 그만큼 이제 정군의 이런 AI 소프트웨어 교육을 할 수 있는 인프라는 잘 되어 있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게다가 요즘은 또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해서 클라우드라든가 저희 웨일북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혹은 이런 AI 교육에 좀 더 특화된 어떤 디바이스까지 이미 잘 개발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지금 이렇게 입대를 하고 있는 군 장병들 이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거의 디지털 네이티브 혹은 모바일 네이티브인 굉장히 어떤 포텐셜이 잠재력이 뛰어난 분들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어떤 커리큘럼을 잘 만들고 그다음에 인프라가 어느 정도 잘 서포팅이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이분들이 또 제대를 하고 나왔을 때 저희 소프트웨어 인재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굉장히 많은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동감합니다. MZ 세대들은 디지털 세대라고도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 반면 또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애들 사진 클라우드에 많이 저장합니다. 검색창 많이 이용하는데 자연스럽게 뭐 데이터 쌓이면서 이 시행착오도 고쳐가는 것인데 군대 같은 경우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이 군내 AI 체계 개발이나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에 있어서도 민간에서는 좀 다른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도 이제 제 딸아이 사진을 구글 포토에 올리고 그러면 이제 그 제 딸 아이 이름을 딱 자동으로 식별을 구글이 해주거든요. 이제 그런 기능을 많이 쓰는데 이것이 군에서는 조금 현재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이유가 군에서는 데이터 보안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국방망에 대한 PC와 인터넷망에 대한 PC처럼 PC를 2대 사용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고 실제 업무는 국방망 PC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데이터 자체가 국방망이나 물론 또 그 전쟁을 수행하는 걸 준비하는 또 별도의 뭐 전장망이라고 있지만 그런 쪽에 데이터들이 쌓이는 거예요. 네. 그럼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작동하는 것이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으면 작동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아는데 내부에만 데이터가 쌓이는 것이니까 내부에다가 그거를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네. 또는 이제 인터넷망 쪽에서 할 수 있는 것들로 좀 개방하는 노력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네. 위해서는 클라우드라는 인프라도 당연히 필요하고 클라우드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또 국방부의 정책과 지침과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잘 좀 이렇게 저희가 준비해서 안전하게 쓰면서도 인공지능의 이 힘을 저희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네.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점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우리 군 AI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군의 특수성을 좀 이렇게 감안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일단 맞춰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국장님 이제 전문성도 갖춰야 되고 보안성도 갖춰야 되고 군의 특수성을 갖추는 어떤 특화된 교육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그럼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만든 과정이 2개월부터 9개월 과정까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책 제도부터 또 AI 소요를 발굴해내는 과정. 그리고 사실은 민간도 AI 그 전문가가 많지 않아요. 우리 소장님 이제 엄청 그 네이버에서 아주 바쁘신 분 오늘 네. 오셨는데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9개월 과정을 만든 거는 우리가 교관을 양성해서 이후에는 군 내부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AI를 확산해야 되겠다. 이런 형태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그 특수 목적에 맞게 교육 과정을 지금 만들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5월부터 교육이 실제로 시행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장에서는 어떤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단장님, 민간과 차별화된 이 군 장병 AI 소프트웨어 교육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5월부터 시작하는 군 AI 특화 교육 과정은 그 저희 중앙대하고 성균관대가 선지형이 되어서 지금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대학들이 AI 학과, AI 대학원을 운영 중인데 정부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AI 대학원을 운영하는 데는 전국에 11개 대학밖에 없고요. 네. 지금 중앙대와 성균관대가 그 11개 대학에 들어가 있는 학교고 상당히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에 계시는 그 교수님들이 상당한 AI 그 전문 지식을 가진 그 교수님들이시고 또 교육 특성을 담아가지고 국방 분야에 있는 여러 전문가분들을 모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우수한 교수진 그리고 이런 전문가분들이 학생들과 이제 멘토 역할을 엮이면서 같이 실습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굉장히 뭐 잘 이렇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응이 높은 거죠? 예, 만족도 조사도 했는데 네. 예, 괜찮다고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소장님 정말 좀 솔직하게 좀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오늘 또 색깔도 회사 색깔로 만들었거든요, 네, 저희가. 감사합니다. 굉장히 네. 민간 기업으로서 이 사업에 참여해서 느낀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좀 다른 점이나 네. 이런 좀 문제점도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좀 솔직하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그 민간 기업이랑 그 기본적으로 정부 공무원이랑 건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목적 자체가 다르고 그리고 국방은 또 많이 다른 고유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오는 어떤 차이는 틀림없이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민간, 특히 이런 소프트웨어 산업은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 속도를 맞추지 못하면 도태되기도 쉽고 그다음에 생존의 문제이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의사결정하고 실현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정부 단체, 국방부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하는 과정이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국방의 특성이 또 다른 거는 일단 의사결정이 한번 되고 나면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부분은 또 장점으로 작용할 수 그렇죠. 있을 것 같고요. 긍정적인 부분은 어쨌든 교육의 대상이 되는 친구들이 굉장히 젊은 MZ세대 그리고 학습 능력이 굉장히 좋고 의지도 많은 친구들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AI 인재, 소프트웨어 인재로 양성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또 그런 의미를 가지고 또 충분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장병 출신이라 역시 군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저도 갑자기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게 4차 산업혁명 시대 AI 인공지능 체계 발전 현재 어디까지 와 있고요. 어떻게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될까요? 전문가로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람 수준까지 올라온 게 보통 인식하는 능력, 소위 말하는 사람 눈으로 보는 이런 시각적인 부분이나 혹은 청각적인 부분, 혹은 어떤 텍스트라고 하죠. 글 같은 것들이 있을 때 글의 맥락을 이해하는 부분들은 이미 사람 수준까지 올라온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영상이나 사진이 있으면 굉장히 빠르게 이게 개인지 고양인지 뭐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건 굉장히 잘 됩니다. 오히려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2020년 5월에 그 미국의 오픈 AI에서 GPT-3라고 하는 초거대 언어 모델 혹은 AI를 공개한 이후부터는 이제 AI가 글도 굉장히 사람 수준 이상으로 잘 쓰게 되고요. 네. 실제로 사람이 AI가 쓴 글인지 혹은 사람이 쓴 글인지를 구분을 못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어떤 글이 좋아졌을 때 그 그림 묘사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도 달리 1, 2 그리고 구글에서도 최근에 뭐 팔티나 이메이진 이런 기술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창의적인 그림도 잘 그려주고 그리고 또 코파일럿이라고 해서 사람이랑 AI가 같이 페어 프로그램이라고 전문 용어로 얘기를 하는데 함께 코딩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시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구글 연구에 따르면 원래 AI는 수리적 추론과 같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추론은 잘 못한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심지어 그것도 굉장히 사람 수준으로 잘하는 연구가 나오기도 했죠. 그래서 점점점 더 많이 발전을 해오고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그 범용 인공지능 혹은
스카이넷이라고 하죠.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그런 게 될 거냐라고 물으면은 조금 결은 다른 것 같고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사람들의 삶이나 일상생활이나 일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편한 도구로서는 점점점 더 많이 발전해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갑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경이롭기도 합니다. 예. 이 뭐 터미네이터하고 뭐 아이언맨 이게 지금 영화가 현실이 좀 되고 있어요, 실제로. 좀 겁이 나는 게 이러다가 기계가 사람을 지배하는 거 아닐까. 제가 기계한테 무시당하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겁나지 않으세요? 저는 터미네이터가 실현되긴 좀 어려울 것 같다. 좀 전에 한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인간이 뭔가 판단하고 결심하는 것을 도와주는 용도, 목적으로 아마 인공지능이 활용될 것이고요. 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제가 전장 환경에서 그 표적, 타격해야 될 이것은 뭐다라고 이제 확인을 해서 뭔가 예. 여기를 타격하자 뭐 이렇게 뭐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런 것이지 이거 자체가 뭐 자동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자동으로 뭐 가가지고 뭐 이렇게 때리고 뭐 폭파하고 이런 거는 어렵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구글 포토에 사진을 올리는 것도 가끔씩 제 딸이 아닌 딸 친구가 혹시 딸이니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걸 계속 학습시켜 가면서 네. 확률을 높일 뿐이지 그게 100%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아마 터미네이터 걱정은 당분간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 생애에는 아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영리 씨 자리 뺏길까 봐 제가 AI들이 요새 너무 잘해요. 예. 그래서 이제 박사님 설명해 주신 대로 이제 군에서의 그 인공지능 활용을 위해서는 결국은 이것을 활용하는 또 AI를 운용하는 사람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단장님, 그래서 현장에서 AI 교육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단순히 그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업무 현장에서 AI가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방 데이터를 활용해서 지금 프로젝트 실습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소요기 작성 같은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업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과제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정 상에 교육생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가지고 계속 그런 과정을 지금 업그레이드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예, 인공지능 AI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가장 앞선 나라는 미국이겠죠. 네. 소장님, 그런데 그 외에 유수의 나라에서도 지금 AI 주도권을 가지고 다투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어떤 국가의 경쟁력은 기술, 특히 AI가 이네이블러라고 얘기를 하죠. 많은 어떤 산업 기술, 과학 기술을 훨씬 더 강력하게 만드는 어떤 기반 기술로서 중요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집중을 해서 연구 투자를 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대로 미국이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국이 엄청 잘합니다. 최근 이런 AI 국가 경쟁력 관련해서 가장 공신력 있는 리포트라고 하면은 스탠포드 대학에서 매년 발간하는 AI 인덱스 리포트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영국의 토로토라스 인덱스 리포트가 있습니다. 이런 리포트들을 좀 참고를 해보면 우리나라는 한 5위에서 7위 사이 10위권 안에 들은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고려하는 거는 연구, 인프라, 인재, 정부 정책, 그다음에 뭐 스타트업이나 경제 환경까지 다 고려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우리나라도 우리 뭐 선진국이 맞다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지만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면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미국, 중국 그리고 아이들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3위로 갈 수도 있고 네. 잘못 발 한번 삐끗 잘못 디디면 수십 위로 밀릴 수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기고 어떻게 보면 기회인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국방, AI 소프트웨어 정책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국방 분야 인공지능 AI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이 필요한 이유 또 들여다봐야겠죠. 알아두면 똑똑해지는 신기한 국방 지식, 그것이 알고 싶은 지식 포커스. 안녕하십니까. 다이어트 지식 포커스. 오늘의 포커스는 드론으로 적진을 정찰하고 AI가 분석한 정보로 공격 드론과 무인 장갑차가 적군을 제압한다. 영화나 게임 속 미래 전투 모습이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AI 기반의 과학기술 강군으로의 전환은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숙명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해외 선진 강국들의 국방 AI 정책 동향 함께 보실까요? 출발!
AI, 인공지능은 컴퓨터로 인간의 학습 능력, 추론 능력, 지각 능력 등을 인공적으로 구현한 프로그램 또는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AI 기술은 어떤 분야와 대상에 적용하고 결합, 융합하느냐에 따라 무궁무진한 잠재력과 파급력을 갖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장 눈여겨봐야 할 국가는 바로 AI 분야의 절대 강자, 미국인데요. 지난 50년간 기술 혁신을 주도하며 여전히 여러 기술 부문에서 우위를 지키고 있던 미군. 국방 AI 분야는 2014년 3차 상쇄 전략을 공표하면서 5대 핵심 기술인 무인, 장거리 공중, 저피탐 공중, 수중 작전 등 핵심 군사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주요 무기 체계 개발에 주력해 왔는데요. AI 국가안보위원회를 신설하여 국방 분야에서의 AI R&D 투자와 민간 ICT 산업계 생태계 및 협업 체계 구축 등 AI 정책 5대 전략 분야에 대한 지속적이고도 신속한 전략 수립과 이행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이후 AI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현재는 군사용 자율주행차에 AI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미국의 뒤를 바짝 쫓으며 AI 기술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은 2017년 차세대 AI 발전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가 주도로 AI 기술 분야의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는데요. 그 결과 현재 중국의 AI 분야 특허 출원 건수는 미국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국방 분야 역시 군과 민이 가진 AI 자원의 공동 활용 방안 구축 등을 통해 빠르게 성장시켜 나가고 있는데요. 특히나 AI 기술의 군사적 활용을 강조하며 미래 전쟁에서 미국보다 우위에 서겠다는 목표로 중국 인민해방군의 진흥화 전력 계획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중앙군사위원회 주도의 진흥화 기술 연구개발 목록을 보면 의사결정 및 상황인식, 군집 로봇 등 총 7가지의 분야를 핵심 기술 과제로 추진. 현재까지도 세계 과학기술 강국 건설이라는 목표 아래 과학기술 진보법 등 법률 기반을 마련하며 AI 분야 최강자 자리를 탈환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럽을 대표하는 AI 강국, 영국 국방 AI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영국은 2017년 10월 민간 전문가들이 주도한 영국 AI 산업 육성 전력 권고안 보고서를 기점으로 민관 협력 중심의 정책들이 본격 추진됐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2020년 정부 AI 준비도 지수에서 세계 2위를 차지. 2022년 6월에는 영국 국방부의 인공지능 전략을 발표하면서 영국의 국방 AI에 대한 비전과 접근법 등을 공개했는데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새로운 국방 AI 센터를 설립. 이 센터가 영국 군대 전역의 기술 활성화와 혁신을 이루는데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스라엘, 캐나다, 인도, 일본, 독일 등 여러 국가들이 AI 분야에 대한 비전과 정책들을 발표할 정도로 AI는 이제 미래 사회와 전장의 판도를 바꿀 혁신적인 기술임에 분명한데요. 스마트 국방 시대 필수 도구인 AI 기술. 우리 군도 국방 AI의 보다 적극적인 적용과 전면 활성화를 위해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과 AI, 디지털 기술 분야의 인재 양성, 이를 위한 과감한 예산 투자와 국가와 국민들의 끊임없는 격려 속에서 우리 군이 미래 전장을 선도하는 과학기술 강군으로 우뚝 설 수 있길 응원합니다. 파이팅! 군 장병 AI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비전 선포식 열린 곳이 바로 육군 육사단입니다. 자, 그런데 단장님, 그 외에도 각 군 또 부대별로 시범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일단 온라인 AI 교육은 그 장병들이 그 소속한 부대와 관계없이 누구나 교육을 원하면 신청할 수 있고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각 부대에 있는 사지방에서 교육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그 여건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교육붐도 조성을 하고 환경을 좀 개선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각 군에 시범부대를 지정을 해가지고 AI 교육장을 저희가 설치를 해주고 있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육사단이 올해 저희가 처음으로 구축해준 AI 교육장을 저희가 설치해준 곳입니다. 네. 그 금년에는 육군 5군단, 육사단, 해군은 7전단, 공군 7전대 등 총 6개 부대의 AI 교육장을 저희가 설치해줄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총 5년 동안
30개 부대에 같은 시설을 저희가 지금 구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육사단에 전용 교육장을 새롭게 구축했는데 푸른별 배움터 명칭 괜찮죠? 아, 예. 역시 마음에 들어요? 충성부대. 예. 아, 그러시구나. 맞습니다. 예, 예. 자, 그런데 이제 각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이제 시범부대별로 교육장을 이제 구축했고 할 것이고 이렇습니다. 그럼 시범부대 운영은 어떻게 이제 하는 것이고 장병들이 이런 시범부대 뭐 교육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는 건지. 민간에 있을 때보다 더 좋은 교육 환경에서 교육을 할 수 있구나,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말씀 그 질문하신 전용 교육장이 그동안에 군에서 봤던 어떤 교육장 형태가 아니라 진짜 제가 다들 그 초대해서 모시고 가고 싶을 정도로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네. 그게 이제 카페형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교육이 단순히 그 학습을 하는 교육뿐만이 아니라 문화를 좀 바꿔주는 그런 것도 이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이제 기획할 때부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꼭 정보통신을 하지 않더라도 와서 여기 와서 친구들하고 좀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얘가 배우는 코딩 나도 좀 한번 해볼까? 또 요즘에는 기술이 발전돼서 꼭 그 코딩을 처음부터 기초부터 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거를 자기가 원하는 거를 바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또 지원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런 그 아주 그 급이 좀 낮은 초급 과정부터 좀 더 그 기본적으로 전공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나중에는 자기 학업에도 도움이 되지만 취업이나 창업에도 할 수 있는 네. 그런 전문 교육까지를 다 포괄하고 있는 그런 교육장을 만든 것입니다. 예, 이 비전 선포식 이 좀 살펴보니까 참여 기업들이 다양한 네. 홍보 부스를 열고 장병들과 참가자들에게 이 체험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호응이 정말 좋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각 기업들이 시범 교육부대하고 자매 결혼도 맺었다고 하는데 이번 사업 소장님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 것 같습니까? 네, 일단 참가한 많은 기업들도 AI 소프트웨어 인재 부족에 다 시달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저희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AI 소프트웨어 장병 역량 강화 또 프로그램 자체에 굉장히 기대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고 이제 장병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AI 국가대표 기업으로서 사실 박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5군단이랑 이미 어느 정도 협업을 하고 있었던 게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확장을 해서 저희가 이 해당 5군단 장병들이 AI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저희 인프라인 뭐 클라우드라든가 웨일북 같은 인프라뿐만 아니라 저희 내부적으로 잘 만들어 놓은 어떤 커리큘럼, AI 교육, 소프트웨어 교육 커리큘럼, 온라인 버전, 오프라인 버전 이런 것들을 잘 서포팅해서 저희 장병들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네. 우리 하정우 소장님이 이 대한민국 AI계 유재석이다, 손흥민이다, 뭐 거의 원탑이다라고 들었습니다. 오. 근데 또 병사들의 교육도 이제 같이 뭐 멘토링 해주실 계획이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뛰어난 AI 전문가분들 많으신데 그냥 이름 덕을 좀 본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저도 기회되는 대로 저도 이런 현역 시절이 있었고 게다가 이 장병들이 정말 잘 성장하는 게 당장의 어떤 AI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국가 미래와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시간 나는 대로 최대한 만나 뵙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 찾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름 덕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눈빛이 빛나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계속해서 많은 도움을 주셔야 되시고요. 비전 선포식에서 또 눈에 띄는 행사가 많았다고 해요. 보니까 이제 AI로 흉부 질환을 진단하는 엑스레이 장비. 훌륭하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이 부분은 부모님들이 되게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우리 장병들이 이제 AI가 진단하는 최첨단 의료 체계를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 박사님 조금 더 부연 설명 필요할 것 같아요. 네. AI가 이제 군에서도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데요. 그 말씀하셨던 의료 쪽에도 군에서 그만 또 발생하는 질환들이 있어요. 군인들이 뭐 그런 걸 포함해서 질환을 좀 진단하기 위해서 엑스레이 영상을 찍습니다. 찍어가지고 그걸 모아서 학습을 시킨 다음에 네. 이 엑스레이 영상은 어떤 질환이다라고 이제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군의 군의관이 딱 보고
이것은 좀 이런 증상이다라고 하면 또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좀 심각하다라고 하면 또 민간의 그런 병원들로 또 옮겨서 치료를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의료뿐만 아니라 뭐 지뢰 탐지 이런 것도 이제 AI 이용해가지고 되게 하면 유용하지 않겠습니까? 네. 사람이 다치지 않고 탐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되게 좋고 또 부대 주변이나 해안가, 뭐 강 쪽에 그런 경계하고 감시하는 쪽에도 이미 AI 기술이 활용되고 있어서 아마 뭐 군의 그 장병들이 안전하게 감시도 할 수 있고 또 인력을 일부지만 조금 뭐 대체할 수 있는 효과도 살짝은 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 계속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전문 대학원에서 배우는 군 전문 인력, 정말 엄선된 인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분들은 당연하고 우리 장병들한테 관련된 교육들, 이거 역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단장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이제 그 교육 신청을 저희가 올해 6월부터 받았습니다. 네. 장병들한테. 근데 올해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해이기도 하고 시적 시전도 6월부터 시작을 하고 첫 해기 때문에 홍보도 잘 안 될 거라고 판단을 해서 올해 교육 이수 인원을 2,000명을 목표로 했었거든요. 그리고 모집하는 것도 횟수를 좀 나눠서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저희가 그 접수를 받자마자 4,000명 넘게 장병들이 지원을 했었고 예. 1차 접수 마감 후에도 각 군에서 추가 인원을 좀 받아줄 수 없겠냐라고서 좀 문의가 와서 저희가 좀 많이 깜짝 놀랐었고요. 네. 관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해당 교육업체랑 이제 다 수용을 해서 교육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만족도 관련해서는 이제 6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직 만족도가 나온 건 없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작년부터 기획을 하면서 굉장히 치밀하게 좀 기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하는 교육 과정도 업체랑 굉장히 많이 미팅을 하면서 교육 과정을 좀 촘촘하게 짜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생들의 이런 열의하고 저희의 노력들이 좀 합쳐져 가지고 좀 이렇게 만족도는 좋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재입대 해야겠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서 디지털 인재 양성에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장병들이 또 굉장히 호응도가 높다는 생각 다시 한번 해보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보다 원활한 협업을 위해서 우리 군이 뭔가 좀 더 뭐 서포트도 해야 되고 뭐 지원도 해줘야 되고 뭐 등등. 예. 국장님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한 일 중에 제일 좀 열심히 하고 관심을 갖는 거는 민간하고 협업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저희가 자체적으로 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시대, 특히 그 ICT와 연결시키거나 AI와 연결시키면 그런 때는 지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로 민간하고 손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과기부와 네. 손을 잡은 거고 과기부와 손을 잡으면서 좀 더 이거를 체계적으로 연속성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해서 오늘 이제 참석하신 이 박준범 단장님 계시는 그 정보통신기술평가원이라고 국가적으로는 우리나라의 R&D를 전체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거든요. 네. 그 기관 안에 국방 ICT 지원단을 만들고 인재 양성도 하고 R&D도 하고 앞으로 협업할 때는 더 손을 이렇게 끈끈하게 잡고 가자라고 해서 이제 조직과 예산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떤 이거야말로 어떤 중심이 하나 생기고 허브가 하나 생겼다. 저희가 과기부랑 협업하고 민간이랑 협업할 수 있는 이 구심점이 하나 생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계를 좀 더 공고히 하고 또 과기부하고는 저희랑은 이게 굉장히 잘 맞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과기부는 어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그게 투영되는 결과를 보고 싶은데 우리 군이 테스트 베드가 되고 네. 이렇게 병사들 교육을 하니 바로바로 이런 그 피드백이 오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게 되고 우리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주면서 성과를 얻어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좋은 모델이 돼서 앞으로도 이제 과기부와 이런 협업하는 거는 인재 양성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도 더 이렇게 확대해 가면서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군에서 정말 많이 잘 배워갖고 이제 디지털 인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대 후에 취업이 좀 좋아야 되거든요. 그럼요. 부장님 네. 뽑아 주실 거죠? 일단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AI 소프트웨어 인재가 굉장히 많이 부족한 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자매 결연에 참여를 해가지고 본인들의 어떤 커리큘럼도 만들고 교육에 참여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좀 덜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도 마찬가지여서 뛰어난 소프트웨어 AI 역량 가진 분들이면 언제든지 웰컴
언제든 저희가 이거 모셔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턴십뿐만 아니라 채용도 네. 마찬가지, 저희 정규 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저희가 저희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어떤 부스캠프 AI 테크 트랙이라고 해서 커넥트 재단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 저희 굉장히 서비스들이 많지 않습니까? 서비스가 많다는 얘기는 데이터도 많이 쌓여 있는데 이런 서비스 데이터들을 참가자들이 직접 AI 모델링도 해보고 어떤 서비스 아이디어도 구현해 볼 수 있는 경진대회를 벌써 4년째 하고 있고 지금도 아마 오늘 예심 1라운드가 끝날 겁니다. 네. 그리고 다음 달부터 2라운드가 들어가는데요. 이런 경진대회를 계속 하고 있어요. 부스트캠프 AI 테크 트랙을 통해서 역량을 성장시킨 다음에 네이버의 클로바 AI 러쉬를 통해서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받아가지고 네이버에 취업을 하거나 다른 AI 기업에 취업한다. 이게 굉장히 믿고 보는 기업들 네. 입장에서도 믿고 보는 트랙인데 이 앞단에 군장병 AI 소프트웨어 교육이 들어간다면 진정한 로얄 로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취업 이런 것들은 굉장히 또 걱정을 덜 좀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군에서 인재 양성, 특히 AI 인재 양성이 이제 기업의 취업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더 많은 취업이 이루어지길 또 기대해 보는데 그래서일까요? 네. 군에 자식을 보낸 우리 부모님들이 이번 사업 추진에 굉장히 관심이 높고 호응도가 높다 그러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그날 이제 현장에서 부모님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셨다고 했는데 장관님도 이제 이렇게 오셔서 장관님이 그 부모님들과 좀 대화하는 시간도 짧지만 가졌습니다. 부모님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취업이나 창업에도 연결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정도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고 또 뭐 어떤 부모님은 아니 우리 그 민간에서 보는 그런 시설보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도 직접 이제 하시고 그러셨거든요. 예. 그래서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군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 이슈로 인해서 좀 안 좋아질 때도 있고 또 많은 또 국민들이 응원을 해주실 때도 있고 이런데 이런 그 군에 와서 새로운 교육을 하고 또 기업을 특히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이 이제 부모님들한테도 많은 만족감을 주고 또 그걸 보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굉장히 기대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우리 오늘 방송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유, 새로운 맞습니다. 것도 많이 알게 예. 되고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군에 더 많은 응원과 또 지원 지지 부탁드립니다. 예, 장병들 사이에서는 좀 자조 섞인 이야기로 이 군 복무 기간이 이른바 인생에서 잃어버린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특히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는 로얄 로드에 초석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네요. 박사님 어떻습니까? 저는 군장병들이 기존에 뭔가 국가와 국민을 보호한다는 그런 의미 또 이제 당연히 더 가져야 되겠지만 그 두 번째로 이런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 기회로 마련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제 이 사업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네. 군 장병들이 기존에는 군내 이제 복무를 의무적으로 복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와서 뭔가 시간을 낭비한다 이런 생각을 종종 하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는 자기가 자율적으로 학습하고 그거의 성장의 계기로 삼고 동력으로 삼아서 사회에 다시 나와서 그 민간 기업에 취업할 수도 있고 네이버에서 뽑아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네. 갈 수도 있고 산업, 사회 자체에 뭔가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인력으로 성장하면 네.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두 번째 의미가 상당히 강조돼야 되지 않을까. 물론 첫 번째 의미는 늘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의미도 군 장병들에게 MZ세대에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중요한 사업인 만큼 과기 정통부 등 이 관계 부처의 민간 기업 그리고 우수한 대학까지 정말 대한민국이 온 힘을 모아서 이 진행을 한다. 너무 보기가 좋은데요. 앞으로 민간군 협력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서로 윈윈, 아주 윈윈을 해야 되는데 단장님 어떻게 하면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요 본 사업에는 국방부, 과기정통부 같은 부처도 들어와 있지만 국방 분야에 처음으로 저희가 민간에 있는 AI 대학원 그리고 ICT 유수 기업들이 들어와서 멘토링도 해주고 취업 컨설팅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향후 5년 동안 AI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이 한 수만 명 정도 부족하다고 예상이 되고 있고 하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업에서는 이런 인력 입법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본 교육 과정을 통해서 우수한 교육생들이 있다면 이런 지금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이런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먼저 그런 직원들을 뽑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민간군 같이 좀 협력하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상생하는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사업이 잘 추진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역시 예산이겠죠. 예산이죠. 네, 네. 예산입니다. 우리 군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 미래를 위해서도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고 지원돼야 되는데 자 그러면 소장님 외부에서 보시기에 이 예산이 어떻게 되고 부족합니까? 충분합니까? 이런 교육의 문제지 않습니까? 인재 양성, 교육, R&D는 예산의 최적화 관점에서 바라보고 갈 건 아닌 것 같고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꾸준한 그리고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민간 기업에서조차도 당장의 비즈니스 혹은 여러 가지 저희 같은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트래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용자들이 이용하는지 같은 척도도 중요하지만 지속 가능성 관점에서 보면은 R&D 그리고 인재 양성 얼마만큼 미래를 대비할 것인가를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저희는 그래서 25%를 R&D에 투자를 합니다. 네. 이런 교육도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정부라고 한다면 국가의 지속 가능성, 국가의 경쟁력 관점에서 당연히 꾸준한 예산 투자 그리고 과감한 예산 투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특히 초반에 인프라를 좀 많이 투자를 해야지 그 인프라 위에서 실질적인 교육 효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분들이 다시 사회에 나왔을 때 훨씬 더 큰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단장님, 국장님 좀 부담스러워하신 눈치인데 열심히 해주세요. 네. 그렇겠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예산만큼 중요한 게 현장에서 일하는 인원들이 꾸준히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게 여건을 보장해 주는 그렇죠. 게 아닌가 네. 싶은데 어떤가요, 단장님? 전담 조직이나 인원 충분합니까? 저희 국방 ICT 지원단이 작년 8월 달에 설립이 되었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정원을 받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산이 많이 늘어도 직원 한두 명 예산 받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옆에 계신 박남매 국장님께서 작년에 굉장히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정말 바쁘신 와중에서도 뭐 기재부도 정말 많이 다녔었고요. 그래서 인력이 좀 이렇게 많이 확보가 됐습니다. 예산에 비해서. 그런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해야 되겠지만 저희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그 인력 양성 사업을 이렇게 오랫동안 해온 노하우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인력을 다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면 뭐 과제도 충분하게 이렇게 잘 진행이 되고 마지막에 성과도 잘 이렇게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대한민국이 AI 인재 양성을 이제 봤을 때 다른 나라 비교했을 때 어떤지 좀 궁금하고요. 뭐 이대로 계속 간다면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 아까 박 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국방 AI 센터 설립을 지금 국방부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구심점이 되는 조직이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더 가속력 있게 가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AI 인재 양성을 위해서 뭔가 길을 떠난 나그네 지금 신분인데 어떻게 보면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길잡이가 사실 필요한 거예요. 길잡이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AI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사업이 길잡이 프로젝트 중에 하나다. 더 이제 그런 프로젝트들 많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리딩할 수 있는 길을 닦아주고 이제 따라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따라오게 하는 역할은 아까 말씀드렸던 구심점이 된 조직들이 좀 많이 도와주고 리드해주고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 리딩할 수 있는 미국, 중국 다음 정도 아니면 아주 미래에는 그들을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과학기술 강군 구현은 물론이고요. 국가의 디지털 인재 양성에 우리 군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런 과제 더욱더 잘해 나가기 위해서 AI 인재 양성 하기 위해 필요한 게 무엇인지 당부나 다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네이티브예요. 군 장병들이 뭐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기술에 되게 친화적이라서 기본적인 그 디지털 소위 말하는 디지털 문해력은 상당히 높다. 우리나라.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똑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기본기는 괜찮다.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필요한 것은 국방부를 비롯한 그 AI 리더십이 되게 중요하다.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이 되게 중요하고 또 문화적인 측면, 생태계 측면에서 봤을 때 뭔가 성장하고자 하는, 학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인드셋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좀 더 갖춰질 수 있도록 네. 외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네이버를 비롯한 많은 이제 기업들과도 협업하고 한다면 우리가 괜찮은 AI 분야를 포함한 과학기술 강군
육성하는데도 양성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AI 리더십 구축. 예, 정말 용어 마음에 듭니다. 네, 소장님. 군장병 AI 소프트웨어 교육이 당장의 어떤 AI 소프트웨어 개발자 총원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저는 그거보다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은 기반을 튼튼히 하는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AI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될 수도 있지만 사실 좀 더 기조로 내려가면은 디지털 그리고 소프트웨어, AI 리터러시가 굉장히 강화되면서 어떻게 AI와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미래 세대로서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측면이 될 것 같고요. 그것이 결국은 국가 경쟁력으로 직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반드시 성공적으로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AI, 기업에 있는 AI 연구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도울 수 있는 부분 돕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단장님. 앞으로도 국방 분야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AI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저희 단은 군에 계신 장교분들은 전문가로 양성을 하고 이러한 사회 부족적인 전문가들을 저희가 군장병 양성을 통해서 좀 뒷받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평소에도 일을 같이 하셨던 분들과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격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펜타곤에 갔다 왔는데 저희가 뒤지지 않는다는 근데 저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지속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AI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 론칭을 됐지만 분명히 잘된 점과 또 부족한 점들이 이제 드러날 텐데 그럼에도 그거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을 투자한다든지 이거에 정말 우리 하정우 소장이 말한 것처럼 먼 미래를 보고 계속 투자해가는 이런 뒷심을 계속 부려줘야지만 우리 군이 또 우리나라가 이런 선진국 대열에서 AI를 가지고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에 자녀를 보내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또 이렇게 가까이에서 저희를 항상 격려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이런 프로그램이 성공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첨단 과학 기술을 강군 육성을 위해서는 AI 디지털 인재 양성, 또 예산 확보, 게다가 조직 구성 등에 더욱더 주력해 주시기를 또 당부드리면서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군 장병 AI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로 4차 산업혁명 시대 과학기술 강군을 구현하고 디지털 인재 양성에 주력하는 우리 군의 국민 여러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거 국방 포커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